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의 한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10년 넘도록 악취와 소음은 물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금속 가공 공장들을 주범으로 꼽고 있지만 무안군 등 환경당국은 역학조사도 하지 않은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창계면의 한 마을회관. 이곳에 모인 주민 대부분이 한결같이 피부병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때문에 수년째 병원에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요. 예, 약을. 낫지가 낫는다는 보장이 없대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공통점은 청계 농공단지에서 일하거나 인근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금속 가공 공장들에서 배출한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또 수년 전에는 공장 바로 옆에 사는 부부가 암으로 모두 사망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의 장애인을 출산하고 우리 주민들의 각종 암으로 사망하고 피부병에 시달리고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공장 중 한 곳은 올해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배출하다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인근 3개 마을 200여 가구가 역겨울 정도의 악취, 밤낮 없는 소음, 진동, 각종 질병까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환경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건강역학조사라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10년 넘도록 외면과 묵살로만 일관해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린 군민도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수 특산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해 성과를 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대보다 5배 이상 매출이 뛰면서 크게 고무된 모습입니다. 비결을 박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이 달다해서 이름 붙여진 꿀고구마 주산지 해남군. 2달 전 가동에 들어간 이 업체는 가스 화로를 이용해 특산품인 꿀고구마를 구운 뒤 500g 단위로 담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자부하지만 고민은 초기 유통과 홍보. 구슬이 서말아도 깨야 보배라고 이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영세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해남군이 이 같은 지역 업체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건 지난 2011년. 외부에 맡겨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를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주문과 배송, 사후 관리를 도맡는 방식으로 콜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겐 같은 업무를 오래 맡겨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공익형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과 지역민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입점 업체는 355곳, 회원수는 7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길이라도 가르쳐주죠. 그다음에 자꾸 다른 제품을 개발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런 의미에서 미소의 역할은 정말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위탁 당시 10억 원도 안 되던 연간 매출액은 직영 8년 만에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남군은 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장터를 추진하는 등 더 큰 성공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대한신당이 광주시당 창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한신당은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창당 대회에서 최경환 의원을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3정치 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와 전남, 전북 등에서 차례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며 내년 1월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첫 민선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송진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목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166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기호 2번 송진호 후보가 89.7%인 149표를 얻어 16표에 그친 기호 1번 이재광 후보를 제치고 첫 민선시 체육회장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송 후보는 민선체육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문화경제도시 목포를 스포츠 마케팅으로 살려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기관인 통계청과 지자체인 완도군이 협력해 공동으로 완도군 청년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완도군은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통계 개발과 통계 기반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완도군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은 15,745명, 30.6%로 전국 44.8%, 전남 37.5%보다 낮았고 완도군 청년의 인구 이동을 보면 지난해 299명이 순유출되는 등 2013년과 2015년 두 해를 제외하고 2003년 이후 순유출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자년 쥐의 해를 맞아 전라남도가 지명을 조사한 결과 쥐와 관련된 지명이 전국 64개 가운데 전남이 2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별로는 쥐섬이란 이름이 신안 증도면 쥐섬을 비롯해 4개로 가장 많았고 두 섬이 마주보는 게 쥐를 닮았다는 지도 큰 쥐섬과 작은 쥐섬, 9마리 쥐가 모여드는 형국인 나주 봉황면의 구소고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쥐 지명이 분포했습니다. 예부터 쥐는 다산과 예지의 상징으로 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백길의 안전,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해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의 생활상과 정책 요구사항 등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남 도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오른 50.9%로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전남 지역 가구 가운데 2인 가구가 32.2%, 1인 가구가 31.4%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희망하는 노후 생활 형태는 70%가 부부 둘이서의 생활을 원했고 선호하는 요양장소는 자택, 전원주택, 실버타운, 요양원 순이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고등학교 학생들이 118만 2,100원을 모아 기탁했습니다. 신안군 이장단 연합회에서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동아철강에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노아 FRP 조선소에서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강진 내동마을 36만 원, 서중마을 30만 원, 목포 1호동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1호동 통장협의회 40만 원, 목포 서해초등학교 6학년 24만 600원, 부주동 방위협의회 20만 원, 우성아파트 경로당 26만 원, 원송현마을 20만 원, 남학 36리 20만 원, 맥포 1리 20만 원, 해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33만 원, 송산마을 13만 4천 원, 신기마을 29만 원, 신동마을 27만 원, 안동마을 9만 원, 연산마을 24만 2천 원, 외동산마을 10만 8천 원, 용인마을 15만 원, 용장마을 25만 2천 원, 월가마을 36만 4천 원, 장원마을 15만 2천 원, 정거마을 18만 2천 원, 정자마을 18만 4천 원, 죽전마을 36만 2천 원, 한사마을 11만 8천 원, 한이마을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과 광주은행 계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 김치와 절임류에 쓰이는 소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금 원산지는 알기 어려웠고 중국산 등이 그 자리를 채워왔습니다. 이번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국산 천일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지방도 정비 사업을 선보상 후 착공 방식으로 내년 6월 이전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완도 고금 상정지구와 영광 백수 월암지구 등 위임국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252억 원, 진도 지산지구 굴곡 위험도로 등 지방도 2곳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얻는 선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주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상설 빌딩 옥상에 커피 전문점을 설치했습니다.